건강한 내일을 위한 현명한 선택. 안녕하세요. 유아라 닥터 이윤주입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앉아 계시나요? 이 질문을 드리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잠자는 시간 말고는 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답할 것 같은데요. 문제는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이 습관이 되면 활동성이 줄면서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건강을 생각해서라도 지금 잠시 일어나 보시는 건 어떨까요? 장원 씨, 어떠세요? 네, 안녕하세요. 건강지킴이 장원입니다. 걷다 보면 서고 싶고,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다라는 말이 있죠. 이처럼 한번 편한 걸 찾게 되면 어느새 건강은 저 멀리 바이바이 이별을 고하기 마련이거든요. 당장은 귀찮고 힘들더라도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면 건강관리 절대 힘들지 않습니다. 네, 건강을 위한 투자만큼은 아껴선 안 되겠죠. 오늘도 여러분을 위한 건강 정보를 하나하나 정확하게 짚어주실 유아라 닥터 주치의 두 분 모셨습니다. 가톨릭 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외과 정철훈 교수님, 김성수 아르코 이비인후과 의원, 김지용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럼 오늘의 닥터 브리핑 주제 화면으로 확인하시죠. 술자리가 많은 연말이면 건강을 더욱 위협받는 장기 췌장. 과음을 한 후 복통이 평소와 다르거나 소화불량이 지속된다면 의심해봐야 할 췌장염부터 조기에 진단이 어려워 이미 발견했을 땐 죽는 암으로 불리는 췌장암까지 췌장 질환의 모든 것. 증상이 심하지 않다는 이유로 대수롭지 않게 여겨 방치하기 쉬운 어지럼증. 이 어지럼증이 기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데 귀 안에 칼슘 덩어리가 떨어져 나와 어지럼증을 유발하는 이석증, 난청의 이명까지 동반하는 메니에르까지. 오늘의 닥터 브리핑 주제, 가볍게 넘겼다가 큰일 나는 췌장 질환과 어지럼증에 대해 알아본다. 저도 그렇지만 흔히 겪는 증상들은 착각하고 또 오해하기 쉬운 것 같아요. 배가 아프면 위가 안 좋은가 생각하고 어지러우면 두통인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잖아요. 맞아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대충 참거나 혼자만의 판단으로 약을 아무거나 먹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요, 작은 병을 큰 병으로 키우는 아주 위험한 행동이죠. 그렇습니다. 그냥 쉽게 넘겨서는 안 될 통증. 그 중에서도 우리 몸에서 유일하게 인슐린을 분비해서 혈당을 조절하는 장기이자 음식물의 소화와 흡수에 필요한 소화 효소를 분비하는 췌장이 보내오는 통증에 대해서 외과 전문의 정철훈 교수님의 닥터 브리핑에서 확인하시죠. 췌장 질환 예방이 최우선이다. 외과 전문의 정철훈 교수. 술자리가 많아지는 연말이 다가왔습니다. 과음하면 간에 좋지 않다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췌장 건강도 조심해야겠죠. 췌장 질환의 대표적인 질환에는 췌장염과 췌장암이 있습니다. 특히 췌장염은 말 그대로 췌장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으로 급성 췌장염과 만성 췌장염이 있습니다. 급성 췌장염은 담즙이나 췌장에서 분비되는 효소가 역류해서 췌장 조직을 갉아먹는 그러한 병이라고 하죠. 주로 담석에 의한 췌장간 폐쇄, 과음 등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특히 여성은 남성에 비해서 알코올 분해 능력이 떨어져 쉽게 급성 췌장염이 올 수도 있습니다. 만성 췌장염은 장기간의 알코올 섭취 등에 의해서 췌장 조직이 섬유화되면서 췌장 실질이 쪼그라든 상태를 말합니다. 역시 술이 발병 원인의 70, 80%를 차지합니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흡연도 위험인자라는 것이 밝혀졌죠. 급성 췌장염의 주된 증상은 복통입니다. 과음 뒤에 나타나는 복통이 평상시와 다르거나 몇 달 이상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불량이 계속된다면 우선은 위험을 생각해야겠지만 간장질환과 췌장질환도 같이 의심해 봐야 될 겁니다.
아주 작은 담낭 결석이라고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있던 분들이 갑자기 복통과 소화불량을 빈번히 호소할 때에도 결석성 급성 췌장염의 가능성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대부분의 급성 췌장염은 다시 재발하는 경우가 많고 심한 경우에는 쇼크에 빠져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습니다. 만성 췌장염은 이와 같은 증상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특징이고 상당수의 췌장세포가 파괴되어서 소화효소를 생성하는 기능에 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췌장 건강 유지를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적절한 식사와 금주입니다. 특히 췌장염 예방을 위해서는 음식 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과로와 스트레스도 잘 다스려야 합니다. 만성 췌장염 환자들이 이미 췌장의 소화효소를 분비하는 기능이 망가져 정상 회복이 힘들 수 있지만 병세를 악화시키는 음주 등을 조심하면 복통을 줄일 수 있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건강진단과 몸에 이상이 있으면 바로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간이 건강한지 폐가 튼튼한지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만 췌장의 건강에 대해서는 신경을 거의 못 쓴 게 사실이거든요. 췌장 건강에 특히 저희가 유념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예, 보통 소화기 중에서는요, 간이라 위 같은 경우에는 일반 분들이 많이 내용을 알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병이 났을 경우에 예방법이라든가 약제들도 많이 소개가 됐습니다. 그러나 췌장 같은 경우에는 우선 췌장이 다치게 되면은 그거를 어떻게 돌이킬 수 있는 약제라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 그것의 증상을 알고서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고 췌장은 아시다시피 호르몬 기관이자 소화기관이거든요. 크기도 작고 후복막에 있으면서 위하고 대장보다 작은 기관이지만 굉장히 예민해서 한번 망가지면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췌장 질환은 그 자체도 문제지만 합병증이 더 무섭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합병증을 특히 유의해야 될까요? 흔히 급성 췌장염이나 만성 췌장염에서 보는 합병증의 하나는 가성 낭종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낭종이라 하면 물주머니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근데 췌장 주위에 물주머니가 왜 생겼냐 하면은 췌장은 소화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소화를 시키는 효소가 나오면서 자기 몸을 소화를 시키는 거예요. 췌장 주위에 있는 우리 몸의 기름을 다 소화를 시키니까 물이 막 고인단 말이에요. 그 기름 덩어리가. 그래서 저절로 이렇게 물주머니가 생성이 되고 그 물주머니가 점점 커지는 경우도 있고 소실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그 물주머니가 감염이 돼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합병증 중에 하나는 췌장 자체가 염증이 생기니까 다른 호르몬 분비도 어렵게 되겠죠. 그러니까 당뇨가 생긴다니까 특히 만성 췌장염 같은 경우에는 당뇨가 발생할 확률이 높죠. 또 하나는 췌장 이 주위 조직을 소화시키는 것 외에 자기 조직도 다 망가뜨려서 흐물흐물하게 녹여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괴사성 췌장염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사망률이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만성 췌장염이 결국은 췌장암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췌장암은 암 중의 암, 걸리면 죽는 암이라는 악명이 있거든요. 그래서인지 생존율이 굉장히 낮고 예후가 안 좋은 경우가 많아요. 다른 암들과 달리 치료가 어려운 건가요? 치료가 어렵다기보다는 무엇보다도 문제는 진단이 어렵다는 거죠. 진단이 어려운 이유는 증상을 조기에 발견하기 어렵다. 이거죠. 배가 아프다고 다 췌장암이 아닌 거와 마찬가지로 췌장암인 경우에는 대부분 증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췌장암이 진단이 됐을 경우에는 벌써 진행된 췌장암일 경우가 많으니까 그래서 완치가 힘든 거죠. 사실 조기에 발견이 된다면은 췌장암도 조기 발견됐을 경우에는 수술 성적이 좋기 때문에 완치도 가능합니다. 그런 더더구나 이제 그 췌장의 머리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 종양이 췌장 머리에서 커지면서 담도를 누르게 되거든요. 그럼 담도를 누르면은 황달이 생기게 됩니다. 문제는 이제 황달이 생겨서 병원을 찾게 되면은 벌써 수술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 불가능한 경우도 있고 그러나 수술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런 분들도
수술하고 나면 치유가 될 수가 있죠. 그런데 만약에 종양이 췌장의 몸통이나 꼬리에 있다면은 자꾸 커지더라도 저 혼자 커지고 다른 장기를 건드리지 않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많이 퍼지고 주위 장기에 전이까지 있게 돼서야 통증이 있어서 병원에 찾아오면은 손을 쓸 길이 없는 것이죠. 네,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췌장만큼은 정말 조기 검진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생활 속에서 흔히 느끼는 어지러움증 속에 숨겨진 질환에 대해서 이비인후과 전문의 김지홍 원장님의 닥터 브리핑에서 확인하시죠. 어지럼증, 귀를 의심하라. 이비인후과 전문의 김지홍 원장. 어지러움증은 일명 현운, 영어로 벌티고라고 부르는 질환을 말합니다. 보통 붕 떠있는 느낌이라든지 하늘이 빙빙 돌아가는 것 같아요. 일하다가 고개를 돌릴 때 어찌라는 느낌이 있어요 등은 호소하는 분들이 이에 해당됩니다. 대부분의 어지러움증을 호소하는 환자들의 99%가 귀에서 발생하는 질환에 의해 발생합니다. 제일 많이 발생하는 것이 이석증, 정식 명칭으로는 양성, 돌발성, 체위성 현운으로 영어로는 BPPV라고 부릅니다. 갑자기 발생하는 자세의 변화에 의해 발생하는 어지러움증을 말합니다. 약 90%의 환자에서는 뒤쪽 세방고리관에 존재하는 이석, 영어로는 캐널로리시아시스라고 부르는데요. 이 떨어져 나오면서 어지러움증을 호소하게 됩니다. 고개를 돌릴 때마다 어지러움증이 발생하면 이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어지러움증은 전정신경염이라고 귀에 있는 전정기관에서 발생하는 염증을 말하는데 주로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흔히 말해 우리 귀에 감기가 걸렸다고 보면 전정신경염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눈동자가 초점을 잡지 못하고 막 흔들려서 보인다든지 갑자기 감기가 걸리고 나서 어지러울 때 이런 전정신경염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어지러움증은 우리가 메니에르병이라고 부르는 뇌의 수종에 의해 발생하는 어지러움증을 말하는데요. 주로 자가 면역 질환의 일종으로 어지러움증이 만성적으로 지속되며 이명과 귀 먹먹거리는 증상이 발생할 때 이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물을 많이 먹는다든지 맵고 짠 음식을 좋아하는 습관을 갖고 있는 분들에서 이런 메니에르 병은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어지러움증의 치료법은 대부분 약물 치료랑 이석 치환술이라고 해서 우리가 귀에 있는 돌을 갖다 집어넣는 시술이 있는데요. 이는 병원에서 이비인후과 전문의와 상담을 하신 후에 돌을 집어넣는 치료를 받게 됩니다. 이 진단은 딕스올파이크라고 해서 고개를 좌우로 돌려서 이 돌이 어디서 떨어져 나오는지를 병원에서 저희가 감별을 할 수가 있는데 이를 통해서 어지러움증의 원인과 진단 그리고 치료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어지러움증은 만성 질환이지만 정확하게 치료와 진단을 통해서 완치가 가능한 병입니다. 따라서 병을 키우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가까운 병원을 찾아서 내가 어지럽다고 해서 그냥 방치하지 말고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는다면 완치까지도 갈 수 있고 굉장히 치료가 쉬운 병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어지럼증이 귀에 문제로 생겼다고 생각하지 못하고요. 저는 빈혈이나 영양 부족 때문이 아닐까 생각했는데 정말 의외입니다. 그런데 원장님, 이런 어지럼증이 저 같은 여성에게도 잘 나타난다고 들었거든요. 이유가 있습니까? 실제로 어지러움증의 대부분은 이석증인데요. 이석증에는 남성과 여성 차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메니에르병이라는 질환이 있는데 이건 뇌의 수종의 일종으로서 자가 면역 질환이기 때문에 자가 면역 질환의 경우는 여성분에서 좀 많이 생기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어지럽다고 해서 귀에서 발생하는 질환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귀로 인한 어지러움증을 이제 구분할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귀로 인한 어지러움증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자세를 돌릴 때 많이 어지러우실 경우에는 이석증을 의심할 수가 있고요. 혹은 우리가 자꾸 토한대거나 귀를 똑바로 가지 않고 한쪽으로 쏠려서 갈 경우에는 우리 귀에 있는 전정 기능이 손상이 돼서 발생하는 전정신경염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메니에르병 같은 경우는 귀에서 이명이라고 그래서요. 귀에서 삐 거리는 소리라든지 웅 걸리는 소리가 들리면서 한쪽 귀가 먹먹하다든지 그러면서 어지러움증이 유발될 때 이런 메니에르병을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방금도 메니에르 병이 이제 귀에서 소리가 나는 이명이나 귀 먹먹거림을 유발한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이석증이나 전정신경염은 어지럼증 외에 다른 증상은 없나요? 예, 그 어지럼증을 정확하게 호소하는 분들은 대부분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붕 떠 있는 느낌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자기가 막 토한다든지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시면서 토하거나 그러실 때 어지럼증을 의심할 수가 있고요. 실제 정확한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병원에서 전문의와 상담을 받으셔야 됩니다. 네, 평소 어지럼증은 별 문제 아니라고 생각하고 가볍게 넘기기 쉬운데요. 어지럼증이 지속된다면 전문의를 꼭 찾아서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브리핑이었습니다. 아, 이게 신발 내가 진짜 아끼는 건데 이거 벌써 뜯어졌네. 이거 5,000원짜리라 그런가? 아, 가만히 있어보자. 그렇지, 우선은 본드로 붙여보자. 본드. 그렇지, 본드로 붙여볼까나. 자. 아, 이거 한동안 안 썼더니, 아, 이거 뭐야, 튀었잖아. 어? 벌써 굳었네? 아, 이거 안 지워져!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죠? 도와주세요! 헬프미! 피부에 묻었을 때에는 바로 흐르는 물에 씻어내고 시간이 지나 접착제가 고착된 경우에는 따뜻한 물에 불린 후 닦아내면 대부분 잘 떨어집니다. 아하! 접착제가 묻었을 때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억지로 긁거나 떼지 말고 따뜻한 물과 비누로 씻어낸다! 여기서 잠깐! 접착제를 개봉할 때는 손에 튈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그리고 얼굴에 튈 수 있으니 가까이 사용하지 말고 멀리서 핀을 통해 구멍을 뚫어 사용하세요. 다급한 상황이 처했을 때는 언제나 저 장원을 찾아주세요. 헬프 미! 대기 시간 없는 오직 나만의 진료실 닥터룸입니다. 오늘은 아주 훤칠한 남성분이 닥터룸을 찾아주셨는데요. 민지혁 씨 나와주세요. 네, 의류 매장을 하셔서 이제 패션이 예사롭지 않다 했는데 얼굴까지 잘생기셨어요.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네, 우선은 감사하고요. 예, 조금 듣습니다. 네. 야, 우리 이윤지 MC가 저랑 방송하면서 이렇게 선홍빛 잇몸을 드러내는 경우가 처음이에요. 우리 의뢰인 혹시 결혼하셨나요? 저는 아직 결혼을 안 했습니다. 아, 그렇다면 여자친구 있나요? 헤어진 지 3개월 좀 지났습니다. 아하, 마지막 질문. 우리 이윤지 MC 이상형에 가깝나요? 아니군요. 아, 안타깝습니다. 네. 네, 마음을 가다듬고 방송에 집중을 하겠습니다. 의뢰인, 어떻게 이렇게 닥터룸을 신청하게 되셨나요? 제가 이석증 증세가 좀 있기도 하고요. 요즘 또 술자리 좀 많아지고 막 그래서 좀 건강이 좀 문제가 돼서 신청하게 됐습니다. 어느 정도 얼마나 많이 드시나요? 또 술자리는 일주일에 한 4회 정도 되고요.
우선 먹으면 하나만 안 먹고 소주를만 먹게 되면은 소주 한 주량은 한 3병 정도, 이야. 맥주를 먹게 되면 맥주는 한 5천 정도를 먹는데 보통 좀 섞어 먹죠. 요즘은 많이 섞어 먹는 편입니다. 네, 주량이 상당하신데요. 일 때문에 바쁜 건지 술 때문에 바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24시간이 부족해 보이는 민지혁 의뢰인의 일상은 어떤지 저희가 카메라에 담아왔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강남 중심가에 위치한 의류 매장. 유행을 선도하는 거리답게 세련된 옷들이 가득한 가게 안. 연기자로도 활동하고 있는 그. 가게를 청소하는 일도 그의 중요한 일과 중 하나다. 매장의 모든 일을 손수 꾸리고 있다는 의뢰인. 그런데 갑자기 머리를 짚고 멈춰서는 의뢰인. 갑자기 고개를 막 움직이면 좀 빈혈이랑 좀 다르게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땅이 좀 저를 좀 당기는 것처럼 어지러운 증세가 좀 있어요. 이비인후과를 잠깐 갔었죠. 그래서 이런 증상이 있다고 그 선생님한테 여쭤보니까 이석증이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작은 돌가루들이 생겨서 그게 달팽이관 쪽에 있는 무슨 균형 감각을 좀 어지럽게 할 수 있는 병이 있대요. 매장 한편에 위치한 선반에서 밀봉이 된 즙 하나를 꺼내드는데 이석증에 좋다는 말을 듣고 어지러울 때마다 챙겨 먹고 있다는 민들레즙이다. 제가 이제 아는 선배님 와이프도 저보다 심하게 이석증 때문에 한 6개월, 7개월을 고생하셨을 때가 있대요. 근데 그때 지인들이 뭐 홍삼이든 뭐 여러 개 좋은 거 얘기해 주다가 민들레를 달여서 뭐 끓인 물이나 달인 물을 많이 먹으면 이석증에 도움된다는 얘기를 들었죠. 의뢰인의 업무는 휴대폰을 보는 순간에도 계속된다는데 동대문에서 새로 보낸 디자인을 보거나 웹을 통한 의류 주문도 휴대폰으로 받고 있다. 일하는 모습이 아름다운 민지혁 의뢰인. 바쁜 일과 불규칙한 생활 습관이 건장한 몸도 병들게 한다는데 그의 건강 상태는 어떨지 잠시 후 공개합니다. 민지혁 의뢰인의 일상 중 한 부분 보셨는데요. 아니, 매장에 보니까 예쁜 옷이 참 많아요. 저도 쇼핑하러 가도 될까요? 네, 언제든지 오시면 되고요. 단 제가 좀 가게를 비우는 일이 좀 많아서 전화만 주시면 제가 할인도 잘해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무조건 전화하고 찾아갈 겁니다. 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매장에서 일하시면서 네. 어지러움증을 많이 느끼시던데 생활하시면서 어떤 점들이 많이 불편하던가요? 좀 매장에서 일할 때 좀 먼지도 좀 많은 편이라서 좀 기관지 쪽이 좀 안 좋은 것도 있고요. 지금은 좀 덜한데 처음에 어지럼증이 있을 때는 그렇게 숙이고 있다가 일어나고 막 그럴 때 좀 그런 증상이 많았고요. 청소할 때 어지러움증을 느낄 정도면 운동이 조금은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요. 즐겨하는 운동 있으신가요? 원래 활동하는 걸 좋아하고 농구, 축구 뭐 이런 걸 되게 좋아해서 운동을 되게 많이 하는 편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이석증이라는 증상 때문에 이렇게 어지러움을 겪고 난 다음부터는 더 심해지면 어떨까 해서 지금은 좀 쉬고 있는 편입니다. 근데 그래서 되게 많이 힘들죠. 원래 운동을 더 좋아하는 편인데. 또 매장 관리도 하시고 연기도 하시면 저는 식사를 잘 챙겨 드실지가 걱정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솔직히 식사는 하루에 한 2끼 정도 먹는데 그 2끼 중에 한 끼는 이제 술로 인한 안주군요. 안주로 먹는 거고요. 그리고 가끔 이제 분식 위주로 제가 밀가루를 좀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아니 일주일에 진짜 한 7번 넘게 뭐 국수나 냉면이나 면 종류를 좋아하는 편이라서 그런 걸로 많이 때우는 편이에요. 교수님, 우리 의뢰인의 불규칙적이고 밀가루 위주의 식습관 같은 이런 행동들 췌장 건강에도 안 좋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예, 밀가루 위주든 쌀 위주든 간에 둘 다 사실은 췌장이 다 녹여낼 수 있는 충분한 대상입니다. 그래서 그 밀가루를 많이 먹든가 쌀을 많이 먹어서 췌장염이 더 생긴다 그렇게 생각은 안 되고요. 다만 불규칙한 식습관, 더구나 술자리가 굉장히 잦은 것 같잖아요. 그것이 아마 췌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이야기를 나눠보니 걱정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우선 민지역 의뢰인의 현재 건강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전문 검진을 해봤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의뢰인의 췌장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외과에서 문진을 실시했다. 췌장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습관들에 대해 문진하고 혈액 검사를 통해 아밀라아제와 백혈구, 알부민 등의 수치에 이상이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또 췌장이 부어 있거나 복부에 물이 고여 있지는 않은지, 담석이 있는지 등을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한 CT 검사도 추가로 시행하고 이비인후과로 자리를 옮겨 이석증 진단 후 증세가 어느 정도인지를 문진했다. 청력 검사를 통해 와우신경에 문제가 없는지를 검사, 어지럼증을 느끼는 전정신경에도 문제가 없는지 추가적으로 검사를 실시했다. 이석증으로 몇 달 동안 고통받아온 민지역 의뢰인, 그의 건강 상태를 잠시 후 스튜디오에서 공개합니다. 네, 민지역 의뢰인의 전문 검진 영상 보셨는데요. 어떠세요? 막상 검사를 받아보니까 좀 불안한 마음 들지 않으세요? 네, 솔직히 이런 이제 종합검진이나 이런 CT 촬영은 처음 해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좀 걱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췌장은 배 안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특히나 위, 십이지장, 대장, 소장, 간 등에 둘러싸여 있거든요. 그래서 검사하기가 까다롭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네, 그래서 후복막 장기 중에서 대표적인 장기거든요. 몸 뒤쪽에 있다는 것은 그만큼 또 중요한 장기라는 것도 돼요. 그 장기를 보호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건강진단에서 복부 초음파 많이 하는데 복부 초음파를 하게 되면 대장 가스나 소장 가스 때문에 췌장이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췌장 검사는 적어도 컴퓨터 단층 촬영을 한다든가 이렇게 영상적으로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의료인 같은 경우에는 또 췌장과 관련된 혈압 검사를 같이 시행하였습니다. 김주용 원장님, 그리고 어지러움증으로 찾을 경우에는 일반적인 이비인후과 검진과 좀 다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일반적으로 이비인후과에서 하는 검진은 청력 검사라든지 아니면 귀를 본다든지 코를 본다든지 목을 보는 이학적 검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어지러움증을 느끼는 환자에서는 전정 기능 검사라고 해서요. 귀에는 그 소리를 느끼는 와우 신경과 어지러움증을 느끼는 전정 신경이 있는데 그 전정 신경에 대해서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민지역 의뢰인 같은 경우도 어지러움증의 원인이 그 전정 신경염이 의심이 되었기 때문에 전정 기능 검사를 시행하였습니다. 네, 이제 두 분 선생님께서 의뢰인의 건강 상태를 좀 더 자세히 살펴주시고 궁금증까지 말끔하게 풀어주실 닥터룸으로 출발합니다. 선생님, 제가 예전보다 이렇게 술을 먹은 다음날 피곤이 해소가 되지 않고요. 희한하게 다음날 뭔가 좀 시간이 지나서 약간 또 구토 증상도 좀 있고 막 이러는데 이게 좀 췌장 쪽이랑 많이 연관이 좀 있는 건가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요, 저도 그래요. 술 먹고 난 다음에는 피도 피곤하고, 네. 또 많이 먹으면 토하고, 또 피곤하고. 그래서 그게 전부 췌장 질환이라고 그러면 저한테 환자가 엄청 올 텐데, 네. 그렇지가 못하고, 되게 그렇다면 우선은 간이 안 좋아졌다든가, 또 위에 부담이 됐다든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런데, 그런 게 단순하게 반복되다가 이상하게 자꾸 이제 명치끝이 아프다든가, 상복부 쪽이 전과 다르게 통증이 계속 지속이 된다. 이런다면은 정밀 검사를 해야 되고, 네. 또 그 중에 하나가 췌장도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죠. 아버지도 그렇고 할머니도 그렇고 약간 저희 집안에 당뇨하고 고혈압이 조금 네. 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지금 뭐 췌장이나 뭐 딴 쪽이랑 연관이 좀 있나요? 당뇨가 있어서 췌장이 걸린다는 것보다는 췌장염이 있는 분들이 그것이 진행되다 보면 만성 췌장염이 돼서 췌장이 망가지거든요. 네. 근데 췌장은 아시다시피 소화 장기이기도 하지만 호르몬을 분비하는 장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뇨 조절하는 인슐린이 췌장에서 나오니까, 그래서 나중에 췌장염이 결국은 당뇨로 발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담석 때문에도 췌장염이 걸린다고 들은 게 있는데 혹시 담석은 왜 생기는 거죠? 담즙이 응결돼서 이제 담석이 생기는데 그 담즙의 성분에 따라서 이제 뭐 콜레스테롤 도리니, 뭐 색소성 도리니 이렇게 나누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이제 감염 때문에 그런 이제 염증성, 색소성 결석이 많았는데 요즘은 이제 콜레스테롤 돌이 많이 생기거든요. 근데 췌장하고 왜 자꾸 연관을 요즘 붙이냐 하면은 우리나라도 이제 식습관이 서양화가 되다 보니까 콜레스테롤 돌이 많고 또 실제로 사실은 최근에 저희가 봐도 담석증 환자가 많이 늘은 것 같아요. 간에서 담즙이 만들어지는데 여기 중간에 쓸개가 있잖아요. 여기 돌이 있다가 여기서 그냥 담낭관을 막으면 급성 담낭염이 생기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수술해 버리면 되는데 돌이 여기 걸려 있는 게 밑으로 담돌을 타고 내려가서 이게 췌장이거든요. 네. 내려가면은 췌관을 막게 돼요. 그러면은 급성 췌장염이 되는데 그 원인이 돌 때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술 얘기도 하셨지만은 네. 술 때문에 췌장염이 생기는 경우가 우리나라는 제일 많아요. 근데 점점 패턴이 바뀌어가지고 지금 서양에서는 교과서적으로는 담석 때문에 생기는 게 더 많아졌어요. 술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굉장히 담석 때문에 생기는 췌장염이 점점 비중이 늘고 있습니다. 외과 전문의 정철훈 교수의 처방은 명치 끝이나 상복부 통증이 지속될 경우 췌장 검사를 해볼 것. 만성 췌장염은 당뇨병을 유발할 수 있어 합병증 관리가 필요하다. 소과된 음식과 과음은 췌장염의 원인이므로 식습관 관리가 중요하다. 제가 이석증에 지금 처음 걸렸는데 네. 궁금한 건 혹시 이게 완치가 되고 또 완치가 되면은 재발이 좀 잘 일어나나요? 혹시? 예,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실제로 이석증 같은 경우는 치료만 잘 되면 완치가 됩니다. 하지만 재발이 되는 가능성도 있는데요. 주로 이렇게 외상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무리한 생활 습관을 하시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경우에 재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왼쪽 귀를 전에 이게 파다가 제가 파는 게 이렇게 혀한 다음에 이렇게 하는 중에 옆에서 누가 건드려서 이제 약간 상처가 난 적이 있었어요. 예. 근데 그때부터 좀 이제 딱쟁이가 안 지고 나면 좀 가려워서 잠결에 막 긁기도 하고 예. 그런 증상 때문에 병원 간 적도 있고 하지만 이게 한 3개월 이상 됐거든요. 혹시 이런 것 때문에도 다른 뭐 지금 이석증이나 아니면 이런 게 혹시 뭐 딱쟁이가 안쪽으로 들어가서 뭐 문제가 되는 일은 또 있나요? 뭐 귀를 후비는 습관은 사실은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귀에 그 웨이도라고 바깥에 귀에 피부가 있는데요. 피부가 굉장히 얇습니다. 그리고 뼈랑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귀를 자주 후비는 습관을 가질 경우에 피부가 얇아져서 염증이 생기고 물이 나온다든지 심할 경우에 염증이 심하면 실제로 이 충만감이라고 해서 귀가 막히는 느낌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런 것에 의해서 어지럼증도 유발은 될 수 있지만 그 이석증이라든지 다른 뭐 전정신경염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귀는 건드리지 않는 습관이 좋습니다. 저에게 조용한 시간대에 새벽이나 그럴 때 가만히 있으면 조금 뭐 환청이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요. 예. 울림이나 무슨 진동 소리 같은 게 좀 많이 들리는데 그게 이석증이랑은 연관되는 게 있나요? 예, 좋은 질문 주셨는데요. 지금 귀에서 환청은 잘못된 표현이시고요. 귀에서 이명이라고 부르는 소리가 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명이랑 귀가 먹먹한 이충만감, 어지럼증을 동반할 때 우리가 메니에르병이라는 것을 의심해 볼 수 있는데요. 메니에르병 같은 경우는 그 뇌의 수종이라고 해서 귀에 물이 차는 질환을 말하는 것으로 약물 치료로 인해서 좋아지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호전이 없다면 수술적 치료도 고려는 하실 수 있습니다. 이비인후과 전문의 김지용 원장의 처방은 외상, 무리한 생활, 스트레스는 이석증을 재발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귀에 무리가 되는 과격한 운동은 줄이고 가벼운 운동을 할 것. 귀를 자주 파는 습관은 피할 것. 이제 두 분 선생님들께서 민지어 의뢰인의 건강 신호등을 밝혀주실 차례인데요. 건강 신호등은 어디까지나 두 분 선생님들의 전공 분야에 국한된다는 점 미리 밝혀드립니다. 네, 초록불과 빨간불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어떤 불이 밝혀질지 저도 궁금해집니다. 네, 민지어 의뢰인의 건강 신호등을
밝혀주세요. 제가 이석증 증세가 좀 있기도 하고요. 소주 한 주량은 한 3병 정도, 맥주는 한 5천 정도를 먹는데 불규칙한 식습관, 그것이 아마 췌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귀에는 그 소리를 느끼는 와우 신경과 어지럼증을 느끼는 전정 신경이 있는데 췌장 위험이 결국은 당뇨로 발전할 수가 있어요. 무리한 생활 습관을 하시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경우에 재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민지역 의뢰인의 건강 신호등을 밝혀주세요. 빨간불이 2개가 켜졌는데요. 의뢰인 어떠신가요? 네. 우선은 모르겠는데 좀 당황스러운데요. 네, 아마 또 더 예방하라는 차원에서 눌러주셨을 텐데요. 먼저 정철은 교수님, 어떤 이유로 이렇게 밝혀주셨나요? 췌장암이 있을 때 이제 수치가 올라가는 췌장암 추적자 검사를 했어요. 췌장암 검사, 추적자 검사는 전부 다 정상 수치였고, 그 혈중 췌장 효소, 특히 아밀라제, 리파제 그 2가지가 저희 병원의 기준치보다 좀 높게 나왔습니다. 환자분이 췌장과 관련된 굉장히 특이적인 증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더구나 이제 잦은 술자리나 이런 걸로 해서 대개는 이제 술 많이 드시면 이제 간 수치가 올라가는데, 다른 간 수치나 이런 것들은 다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췌장 수치가 올라갔다는 것은 아무래도 위험 요소가 있지 않나. 그래서 빨간색을 눌렀습니다. 네, 그렇군요. 김지웅 원장님께서는 어떤 이유로 빨간불을 눌러주셨나요? 실제 지금은 어지럼증 증상은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학적 검사를 시행해 보였을 때 우측 세방고리관에서 기인한 돌발성 난청, 이석증 소견이 보였고, 실제로 3개월이 지났음에도 약간의 그런 이석증 소견이 보이는 것으로 보아서 지금 만성 이석증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실제로 그 전정 신경 검사를 시행했을 경우에도 오른쪽 이석증이 아직도 관찰되고 있었고, 그 오른쪽 전정 기관에 약간의 손상이 간 것을 보아서 앞으로 만성 어지럼증이 되실 경우에 굉장히 많이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빨간불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뢰인이 술을 많이 드시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일을 하다 보니까 특히나 췌장 건강에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 신경을 쓰면 좋을까요? 의뢰인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검사 결과는 다 정상인데 췌장 수치가 올라갔단 말이에요. 건강해 배고 술을 어느 정도 드실 때 간 수치도 괜찮으면서 췌장 수치가 올라갔다는 것은 췌장이 굉장히 예민한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췌장에 위해가 되는 술을 끊어야겠죠. 끊기가 힘들면 줄이기라도 하든가 해서 식습관을 바꾸고 음주하는 기회를 좀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어지러움증 때문에 일상생활을 힘들어 하시거든요. 이것 또한 어떻게 치료해 나가면 좋을까요? 예, 민지역 의뢰인께서는 이제 만성 어지러움증을 되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스트레스를 받는 행동을 줄이시고요. 술이나 음주를 피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과격한 운동 같은 것을 피하실 때 만성 어지러움증을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원장님, 근데 이석증은요, 치료를 해도 재발이 되기 쉽다고 들었거든요. 재발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예, 있습니다.
집에서 간단하게 하실 수 있는 자가 이석 정복술이라는 치료 방법이 있는데요. 앞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자가 이석 치료법 배워보겠습니다. 원장님, 어떤 동작인가요? 예, 이것은 브랜드 다로프 방법인데요. 고개를 좌우로 빨리 돌려서 이석을 정복하는 시술이 되겠습니다. 어떤 동작인가요? 예,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동작을 30초 유지해 주시고요. 네. 마찬가지 빠르게 넘어와서 30초 유지해 주시면 되는 것을 계속 5번에서 6번 정도 반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기서 주의사항이 있는데 반드시 이쪽 동작을 하신 후에 반대로 넘어가실 때는 빠르게 넘어가셔야 됩니다. 중간에 가운데 멈춰버리시면 돌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넘기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이 동작이 정말 쉬운 동작이 아닌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우선 지금은 약간 정신이 없고요. 우선 나중에 어지러울 때 집에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동작도 궁금해지는데요. 어떤 모습입니까? 예, 이거는 세먼트 방법이라고 부르는데요. 오른쪽 후 세방거리관 때문에 어지러운 것을 진단받은 환자에서 시행한 동작입니다.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전과 똑같이 지금 놓고 바로 빠른 동작으로 이렇게 넘어가시면은 한 번 치료가 되겠습니다. 이 동작을 막상 해보시니까 어떠신지? 솔직히 지금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정신이 좀 없고 어지럽고요. 근데 갑자기 질문이 있는데 만약에 혼자 했을 때는요. 하다가 그 이석이라는 게 돌이 제 위치를 찾아갔을 때 본인은 모르고 있다가 또 반복했을 때 빠지는 경우는 없나요? 예, 그러신 경우는 없고요. 이게 어지럼증이 좋아지시게 되면요. 아까 첫 번째 동작하고 두 번째 동작을 하실 때 어지럼증을 좀 여기서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돌이 제대로 들어갔구나. 그런 것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의뢰인 집에서 좀 바로 실천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네, 어지러울 때는 꼭 해봐야겠습니다. 네. 혼자서 하시면 괜찮겠지만 남들 앞에서 하면 약간은 쑥스러울 수도 있으니까 그 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집에서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자가 이석 치료법 배워봤습니다. 네, 의뢰인 일도 중요하고요.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니 해도 중요한 건 건강일 텐데요. 두 분 선생님 말씀대로 건강관리 잘할 자신 있으신가요? 아까 저기 빨간불이 돌아갈 때 좀 많이 놀랐는데요. 우선 경고로 저한테 이제 습관을 바꾸라고 해주신 거라서 좀 안심은 되고요. 우선 술자리를 좀 줄이는 쪽으로 해야겠죠. 아예 안 먹을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좀 줄이고 스트레스 안 받게 잠도 잘 자고 우선은 식습관도 좀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우리 의뢰인. 외모도 훈훈하시고 키도 크시고 나이도 젊으시니까 이 건강 관리만 잘하신다면 못할 일이 없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화이팅 한번 해주시죠. 건강관리 화이팅! 화이팅! 네. 네, 건강과 함께 좋은 소식 꼭 들려오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민지혁 의뢰인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생활 속에서 틈틈이 할 수 있는 운동법을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보세요. 안녕하세요. 헬스업 트레이너 김태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줄어들면서 뱃살이 나오게 되는데요. 오늘은 뱃살과 옆구리살 제거에 매우 효과적인 운동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옆으로 누워 한쪽 팔로는 상체를 받치고 무릎은 90도로 구부립니다. 엉덩이에 힘을 주고 어깨를 누르면서 몸을 들어 일자로 만들어주는데요. 그 상태에서 5초간 정지한 뒤 다시 내려옵니다. 이때 어깨를 눌러주지 않으면 어깨가 빠진 상태에서 몸이 들리게 되는데요. 엉덩이에 힘을 주고 어깨를 누르면서 몸을 들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집에서도 간단한 동작으로 건강을 지키세요.
유아라 닥터는 시청자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건강검진과 상담 받아보고 싶은 분들은 YTN 사이언스 유아라 닥터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출연 신청란에 글 올려주세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